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여기 카페 하스카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한 세 번째 방문이신 것 같은데, 제가 작가님을 알게 된 건 2019년 엄마혁명 때 처음 뵙고, 대략 2년 됐네요, 벌써. 됐죠. 네. 네. 그동안 변화도 많이 있고, 또 변화하려다가 살짝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마 그건 코로나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긴 하지만, 올해 제 주제가, 목표가 경제적인 독립이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을 꼭 뵙고 인터뷰를 첫 번째 주자로 모시고 싶어서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경제적인 독립하고 마인드에 대한 어떤 독립을 고민을 하면서 김유라 작가님이 정말 제격이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짠순이 재테크로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셨고, 최근에 계속 강의와 뭐 TV 출연도 하시면서, 저는 라방에서 춤추시는 거 진짜 그게 대박이신 것 같아요. 저는 절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마인드가 되게 강하시구나. 약간 그런 것도 느끼고 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가 정말 예뻐요. 아, 그래요? 막 쓴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해요. 네. 작가님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니까 살짝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 책을 한번 들고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 저자 김유라입니다. 2021년 내 집 마련 가계부의 저자기도 하고요. 2020년도에는 그 머니톡이라는 EBS 프로그램에서 경제 전문가로 출연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작가님을 그 엄마 혁명을 듣게 된 계기도 이 책을 읽고, 원래는 남편이 카페를 같이 운영하면서 야, 너 부수입으로 어디서 돈 좀 가져와봐. 안으로 조금 들어와요. 네. 그래서 쉐어하우스. 쉐어하우스 관련된 책을 맞아요. 읽으려고 보다가 이 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고 그냥 김유라 작가를 네이버에서 쳤는데 우연히 엄마 혁명 그 수업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청을 했어요. 몇 기였어요? 사기요. 사기 마지막. 3기인가 보다. 3기. 저 마지막 아니에요. 마지막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때 듣고 이렇게 진짜 사는 분도 계시는구나. 네네. 왜냐면 저도 육아를 하기 전에는 일을 했지만 육아를 하면서 한 근 10년간 이제 사회적인 부분하고 많이 괴리가 있었는데, 자기가 공부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서 하나하나씩 성장해 가면서 자리를 잡을 수 있구나. 그런 걸 보고 되게 대단하다 느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뭐 전공을 뭐를 했는지, 뭐 대학을 어디를 나왔는지,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그런 게 중요한 시대가 이제 끝났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어떤 내가 브랜드를 가져갈 수 있고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잘하거나 집중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엄마들이 해볼 수 있는 게 유라 작가님을 보고 많이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도 뭐 지금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엄마들이니까 그런 분들한테 더 많이 알리고 싶어서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가님한테 여쭤보려고 좀 질문을 몇 가지 준비했어요. 네. 첫 번째, 요새 되게 제가 봤을 때는 항상 너무 예쁘세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을 만났을 때 사진을 찍거나 뭐 그럴 때 되게 행복해 보이시거든요. 그럴 때만 찍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실 때 가장 행복하신가요? 뭐 할 때 가장 행복하냐고요? 저는 집에 요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뭐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집안을 가장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제가 작년에 이제 가장 많이 한 일이 집을 꾸미는 일이었어요. 진짜. 원래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고 살림을 되게 무시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거 뭐 해봐야 돈도 안 되잖아. 뭐 이거 한다고 뭐 누가 알아줘? 이런 게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 그게 집을 꾸미는 거더라고요. 혹시 영상을 보시는 주부님들이 계시다면 내가 우리 집을 갈고 닦는 게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약간 영혼을 청소하는 일? 저도 원래 지금도 집안일 되게 못하는데 최근에 갑자기 설거지가 조금 좋아졌어요. 오, 설거지를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마음속에 약간 응어리 같은 것까지 같이 흘러내리는 네네네.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침에 저는 원래 일찍 일어나서 뭐 글도 쓰고 책도 보고 하는데 설거지 그냥 밤에 남겨둔 설거지를 하는 것도 잠깐 해놓고 다른 일을 하러 가는 것도 기분이 상쾌해져서 개운하고. 네, 네. 그래서 요새 나도 좀 살림살이를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돈을 되게 안 쓰는 짠순이었는데 2021년에는 좀 이제 예쁘게 살아보자라고 해서 그릇도 싹 바꾸고요. 냄비도 바꾸고요. 아무래도 주방에 우리 여자들이 있는 시간들이 네. 많잖아요. 그리고 로봇 청소기 사고 전기 이제 건조기 사고 빨래 건조기 그다음에 식기세척기. 그래서 이제 남편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쓴다. 그래서 자기야 그냥 내가 시집 왔다고 생각해. 시집 오면은 시돈 살림 하잖아요. 그래서 좀 돈 많은 여자가 시집 왔다고 생각해. 그렇게 웃으면서 했는데 좀 예쁜 그릇으로 바꾸고 숟가락도 바꿨어요. 결혼할 때 15년 동안 쓴 숟가락. 맞아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또 그런 거 사고 그죠? 근데 지금까지 아꼈잖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저는 건조기도 안 쓰고 로봇 청소기도 안 쓰고 안 쓰던 거를 이제 새롭게 하는 거니까 또 시대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되게 큰 행복을 찾으셨네요. 저도 집안일에서 행복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으로는 작가님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의 강점? 저의 강점은 집중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힘. 저는 좋아하는 거에 꽂히면 밤을 새요. 그 정도세요? 네, 제가 이제 그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 썼을 때도 밤을 새워서 썼고요. 그냥 해 뜰 때까지 깨어 있는 게 어렵지가 않았고, 근데 저는 제가 이런 사람인지 모르고 살았거든요. 원래는 원래 그렇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그릇 샀다고 했잖아요. 그릇 살 때도 밤을 새워 검색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않았어요. 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밤을 새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 몰입의 힘, 시간을 쪼개서 오늘 1시간, 내일 1시간, 내일 모레 1시간 동안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몰아서 하는 그 능력이 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했을 때 좀 빨리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 책도 제가 원고는 한 2주 만에 썼던 것 같아요. 2주 동안 밤을 새서. 진짜요? 하루에 1시간만 써야지 이러면 오히려 흐름이 자꾸 끊기고 그렇구나. 일상이 들어오니까 내가 더 이렇게 탁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집중이 되게 중요한데 요새는 막 그 핸드폰 때문에 집중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집에 아들 셋이나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밤을 자꾸 새는 것 같아요. 밤에. 낮에는 막 애들이 말도 걸고 뭐 해달라고 그러고 막 시끄러우니까 애들이 자면은 이제 조용하잖아요. 대신에 이제 피곤하긴 하겠죠. 책을 쓰고 이렇게 세상 밖으로 본인을 이렇게 나오게 됐잖아요. 그렇게 된 에너지나 계기는 뭐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슈퍼전 선발대회라는 그 대회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2013년도 2월 달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이제 셋째를 임신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출산도 전이었는데 저는 아이를 셋 정도 가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애 셋이 있는 전업주부가 뭘 하겠어. 그리고 애를 어디다가 맡기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상상도 못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대상을 타게 되었고 그때부터 방송을 제가 하게 돼요. 이때부터 네, 방송이 이제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 방송 그 출연료가 되게 적어요. 적은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TV에 나가면 맛집이 되잖아요. 근데 음식점이 TV에 나가면 유명해지고 자기 사업이 잘 되니까 큰 돈을 주지 않아도 다 출연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되게 적은 돈을 받고 이제 방송을 했는데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고 뭐 고기도 살 수 있고 반찬도 살 수 있고. 근데 저희 원동력은 돈이었던 것 같아요. 우연한 기회로 유명해졌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방송이라고 하면 안 하고 싶어 하거든요. 얼굴 드러내기 싫어요. 집 공개하기 싫어요. 근데 잠깐 찍으면 돈 주는데 그런 마인드가 돈 주는데 뭐 이 정도는 해야지. 저는 항상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도 벌써 40대 중반인데 돈에 대한 생각이 그냥 저희 집은 그냥 넉넉히 지냈으니까 돈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이 없어서 그냥 결혼하고도 남편 시댁에서도 좀 도와주시고 해서 어렵게 살질 않아서 그런지 돈에 대한 생각이 되게 이렇게 많이 했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은 그것보다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나는 그걸 추구할 거라 그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그 경제적인 독립을 이제 공부하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돈이 그 가치를 지지해주고 있어야 그 가치를 대로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거를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동안 이제 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시댁에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아마 뭐 자라오면서 돈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신경 쓰지 않고 난 다른 거 신경 쓰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학벌이도 부족하신 분은 그거에 집착하세요. 막 학위를 받아야 돼. 막 편입을 해야 돼. 대학원에 가야 돼. 거기만 몰입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뭐 아이 잘 키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한테 또 몰입을 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IMF 때 퇴직을 하셔서 지금까지 일을 안 하세요. 98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98년도에 제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제 여동생은 중학생이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수입이 없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대신 돈을 벌긴 하셨지만 그걸 보고 자라면서 돈이 안정되지 않으면 어쨌든 누군가 대신해야 하고 돈 버는 일 대신해야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집안에 이제 엄마의 부재, 그리고 돈 달라고 할 때 미안함 막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엄마는 장사를 하셨으니까 그날 다른 거죠. 그리고 뭐 외상값 못 받았다 이런 소리도 막 들리고 막 하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어렸을 때 그런 환경들이 돈에 대한 불안을 저한테 좀 주지 않았나. 근데 사실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엄마가 장사가 잘 되셔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마음 한켠에 늘 미안한 거지. 너무 고생하면서 돈을 버시고 엄마가 어쨌든 스톱하면 수입이 안 들어오는 구조니까 우리는. 다행히 엄마가 되게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근데 어쨌든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그래가지고 회의에 빠졌어요. 나는 더 잘 살 줄 알았던 거야. 왜냐면 엄마 아빠는 학력도 별로 좋지도 못하고 뭐 부모의 엄청난 사랑과 지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내가 사실 환경은 훨씬 좋았거든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뭔가 배울 수 있는 게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수입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미안하고 뭔가 나한테 쏟아부은 돈과 그런 게 다 쓸모없는, 뭔가 내가 학원을 다녔는데 아웃풋이 안 되는 학원비 아까워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자책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요새는 저도 그 자본주의라는 게 정말 이제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돈이 돈을 버는 시대다 보니까 물론 경제가 안 좋아질 때마다 이제 돈을 갑작스럽게 이제 부자가 되는 그런 부자들이 생기면서 야, 나도 어렸을 때는 별로 못 살지 않았는데 저 사람들은 뭐 해서 저렇게 잘 살지? 이렇게 되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지했구나를 요새 들어 절실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년 정도 집중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투자도 하고 그러다 보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유라 작가님의 지금 삶의 원칙은 뭐가 있나요? 삶의 원칙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을수록 답답하거든요. 사실 원칙이 저는 없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가 저의 원칙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일단은 그 전에 지금 아까 2013년도부터 방송에 나오시고 돈을 스스로 벌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독립을 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로서. 네. 그러고서는 거의 9년이 흘렀으니까. 네. 그렇죠? 아, 8년? 9년이 네. 흘렀으니까 그동안 많이 돈을 모아놓으셔서 그 원칙이 사라지신 거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이제 아까 말한 그 안정감이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좀 해도 괜찮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나이가 39이에요, 올해. 근데 저는 원래 한 40살부터는 굉장히 좀 자유롭게 살려고 계획을 좀 하고 있었어요. 첫 아이가 이제 중학교 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꿈이 이제 있었죠. 지금은 내가 좀 좋아하는 거 참고 살고 지금 내가 다 뭔가 억누르고 살지만 좀 나이가 들면은 조금씩 더 풀어가지고 자유롭게 살겠어라고 선언을 했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안타까운 거는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남편은 아직도 이제 똑같이 살아가는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와 다르게 저 너무 자유롭게 사니까 되게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그걸 보는 것 자체가 이제 비교도 되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남편이 유라 작가님이 막 자기 개발할 때 자극은 받지 않으셨어요? 자극 받지 않아요. 자극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 혁명 그 강의를 들을 때 그때 강의 들었던 모든 동기들이 그래요. 작가님이 항상 얘기하는 그지같이 시작하라. 이게 명언이다. 네, 네. 근데 저도 이제 작년 한 해 소수일상 하면서 막 모객도 하고 기획도 제대로 하고 막 저도 디자인을 전공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예쁘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카페를 하면서 그걸 하는데 이제 가끔씩 남편이 야 너 그거에서 돈 들어와? 막 이러면 내가 이거 왜 하지?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꺾이고 이렇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차라리 그냥 남들 잘 안 볼 때 그냥 그지같이 일단 그냥 막 지속하는 게 힘을 덜 빼지 덜 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들긴 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일단 쉽게 조금 네. 그럴 때는 대표 타이틀을 하나 만든 다음에 밑에다 텍스트로 그냥 날짜 시간 같은 거 써도 괜찮아요. 좀 그렇게 해보기로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엄마 혁명을 통해서 이제 거기서 지금 책을 쓰신 작가님 한 4-5분 나오셨죠? 네, 앞으로 나오실 분들도 많고 훨씬 많고 4-5분 넘을걸? 그렇게 많은데요. 네. 그래서 저도 원래 글 쓰는 거에 되게 두려워했었는데 저는 아직 책은 아니지만 블로그를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쓰고 있어서 글 쓰는 능력은 많이 향상. 네, 그리고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작가가 된 걸 직접 보셨기 때문에 나도 뭐 할 수 있겠네라는 음. 그게 너무 계속 나오니까 네, 맞아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내가 아는 사람들이 좀 작가 되는 그래서 그런 작가님들을 또 카페에 초대해서 맞아요. 북토크도 할 수 있고 나도 언젠간 꼭 써야지 꼭 그쵸. 책을 내야지 계속 마인드 세팅을 하는 거 그런 같아요.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음. 지인들 중에 작가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래서 그 엄마 혁명을 듣고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들을 보면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 안 하는 분 이렇게 딱 떨어져 나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기 개발로 들어서면 진짜 많은 엄마들이 책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쵸. 이거 책을 누구나 다 내는 걸까? 아, 근데 옆에서 정말 책을 기획안을 내고 계약을 쓰고 책이 나오는 데까지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기를 그렇게 세상에 드러내는 한 단계로서 네, 네. 되게 좋은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구나 많이 생각했고 그래서 작가님이 이렇게 책 많이 내는 거 너무 부럽고 저도 빨리 열심히 해서 책도 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제 작년에 그런 기획 일을 하면서 엄마들 혹은 저도 제가 받았던 게 약간 그 육아만 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는 거를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은 어떤 계기로 자존감을 찾으셨는지. 저 역시 뭐 아이들 키우면서 제가 뭐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다, 뭐 부자 엄마가 아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뭐 똑똑한 엄마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자책을 하면서 살았었는데 이렇게 세상에 나오고 나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평가를 받게 됐어요. 저는 운이 좋아요. 보통은 이제 밖에 나갔을 때 비난이라든가 나쁜 말을 듣기도 하는데 저는 다행히 똑똑하다는 평가도 되게 많이 받았고 전 대전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대전에서 학교 나왔어요라는 말이 사실은 인서울 못했어요라는 의미였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카이스트 나왔냐고 막 소문이 돌았대. 김유라는 카이스트 나왔다. 근데 그게 너무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카이스트 바로 앞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평가들도 있었고 전 예쁘다고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쁘다라는 말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처음에 안 믿었어요. 아니 그냥 하는 소리겠지. 그냥 내 팬이니까 하는 소리겠지라고 했는데 제가 EBS 6개월 고정 프로그램만 3개 했거든요. 홈 이코노미크스 2개, 모니톡 하나를 하면서 상식적으로 PD가 못생긴 사람을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볼만하니까 이렇게 아니 그러면서 TV에 되게 잘 봐주세요. TV 화장을 엄청 하고 이제 나가긴 하죠. 그래서 그냥 나쁘지 않구나. 그리고 이제 점점 알아갔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 바닥에 있던 자존감을 세상에 나오면서 근데 좀 운이 좋게 나쁜 평가보다는 좋은 평가. 근데 제가 저를 되게 미워했고 나쁜 평가를 이미 저한테 많이 했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이제 정반대의 어떤 걸 들으면서 이게 진실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나를 비난하는 거는 진실이 아닐 수 있어. 뭐 진실을 비춰주는 거울을 만난 거죠. 그렇죠. 네. 너무 좋은데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는 학대당하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요즘. 그러면은 비춰주는 사람이 막 때리고 너 잘못했어, 너 나쁜 아이야라고 하면 그걸 믿고 자란단 말이에요, 평생을.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워서 밖에 못 나가거든요. 근데 막상 나갔을 때는 정말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사실 평가에도 너무 연연하면 안 돼요. 맞아. 그래서 이걸 또 지나오면서 또 평가에 목매지 않은 나를 되찾게 됐어요. 저도 작년에 이제 엄마의 행복이라는 주제였어가지고 이제 엄마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그 주변의 환경들이 필요할까? 뭐 예를 들어 아이가 행복하면 엄마는 당연히 행복하고 또 엄마로서 뭔가 이렇게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 그런 주제로 이제 기획을 한 달, 네 달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엄마를 떠나서 여자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이 생각하기에 여성이란 우리나라 여성이란 어떤 존재인 것 같으세요? 생명을 낳고 기르는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가슴이 있고 임신을 할 수 있는 몸이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일을 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여성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여자든 남자든. 그래서 엄마가 바로 서야지 이제 아이도 잘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구를 이제 이끌어가는 인재가 될 거니까 그래서 저는 엄마 여성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꼭 엄마가 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이 변화하면 온 세상이 바뀌잖아요. 직장 안에서나 혹은 사회적으로나 내가 하는 어떤 그런 뿌리는 어떤 그런 에너지들이 다 공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생각을 합니다. 네, 작가님은 그 엄마 혁명 때도 많이 말씀하셨듯이 선한 영향력을 네네. 뿌리고 싶다. 그게 막 되게 무겁지 않게 근데 가볍다고 말할 수는 없고 친근하게 네. 그렇게 주변에 많이 영향을 주셔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악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우리 나쁜 범죄자들 뉴스에 나온 사람 보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 욕하잖아요. 그 사람의 존재조차도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돼야지를 모두가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향력이 악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선을 배우죠. 잘해야지, 아이한테도 잘해야지, 저런 행동은 하지 않아야지, 혹은 내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라는 그런 걸 얻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란 말을 왜 쓰냐면 내가 자꾸 숨어 있으려고 해, 사람들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 나 같은 게 뭐 드러내봐야 뭘 하겠어.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누가 들어주겠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 우리가 뭐 글을 하나 쓴다거나 하는 모든 행동이 선한 영향력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좋은 의도로 뭔가를 하잖아요. 네. 나쁜 의도로 하는 사람 없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글 쓰는 블로거들, 책도 다 좋은 의도로 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미. 작가님의 그러면 올해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올해 목표는 제가 작년에 정말 많은 목표를 잡았었어요. 하나도 못했거든요. 왜요? 코로나 때문에. 아, 그렇죠. 제가 작년 2월에 치앙마이 한 달 살기를 하고 2월 초에 돌아와서 2월 말에 이제 우리 카페 정모가 있었어요. 매달 하는 정모가. 그래서 그 정모 때 되게 유명한 강사를 또 초빙을 해서 같이 다 계획을 했었는데 근데 코로나가 퍼지면서 모임 이제 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할 수 없게 되었고 저희 집에 외국인이 살고 있었거든요. 미국 사람이. 그 미국 사람이 7월까지 살기로 했는데 3월에 본국에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전세기가 왔어요. 니네 돌아와라. 데려갔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도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이 이제 7월에 가면은 8월에 우리가 유럽 배낭여행을 100일을 가기로 온 가족이 계획을 했었어요. 그 남편이 휴직을 했어요. 그걸 위해서. 그 남편이 휴직을 하고 마지막 휴직이었거든요. 어떡해.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6학년이었어요. 애한테 다 얘기를 해놓은 거야. 이제 너 중학교 가면 여행 그런 거 못 간다. 학교를 어떻게 빠지고 여행을 가느냐. 근데 모든 것이 다 무산됐고 중요한 건 뭐 1학기 때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있고 나도 너무 답답했죠. 그러면서 뭐 아무 계획대로 된 게 없고 제가 이제 집에만 계속 있으니까 그때 이제 EBS 머니톡 방송 요청이 3월쯤에 들어왔어요. 4월부터 이제 방영이 됐는데 원하지 않는 방송을 이제 하게 되는 거야. 저는 원래 6개월짜리 방송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촬영을 계속 다녀야 되니까. 근데 텅 빈 스케줄이 생기니까 이제 그걸 또 하게 됐죠. 심심하지 않게 6개월을 보낸 것 같아요. 방송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또 마지막 질문 하나, 두 개. 혹시 작가님 자기 관리 노하우가 있다면? 자기 관리 노하우는 독서죠. 꾸준한 독서. 그리고 책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지만 요즘 유튜브도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유튜브에 검색해서 그 분야의 또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또 많이 듣기도 해요. 어젯밤에도 이제 영상 보다가 새벽 3시 뭐 이렇게 잠을 자주 뺐는데요. 정말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니까 책과 유튜브 그리고 요거 두 개로 부족한 경우는 저는 일단 책을 내고 강의를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강사들 그리고 작가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런 분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들 거기에 또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럼 종종 모이세요? 거의 좀 모이는 것까지는 아니고 어쩌다 한번 만나는데 뭐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러죠.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 밀도 있는 것 같아요. 잠깐 만나서 차 마시고 잠깐 만나서 밥 먹어도 딱 그 뭔가 임팩트 있는 만남을 하고 헤어지는 독서는 주로 뭐 어떤 부분의 책들을 선호하세요? 제가 이제 새 아이를 키우고 이제 투자도 하고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마음이 가장 힘들어요. 우리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지만 그거 되게 거짓말이거든요. 절대 우리는 돈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마음 때문에 항상 힘들어요. 수입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마음이 풍요로워지지 않아요. 돈을 뭐 많이 쓴다고 행복하고 조금 쓴다고 불행하지 않거든요. 저는 조금 써보기도 하고 많이 써보기도 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들이 있으면 돈과 아무 상관이 없는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 공부를 좀 잘할 수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한 게 중요하지 난 이런 조건에만 행복하겠어라고 규정 짓는 거 그거 되게 불행으로 가는 길이에요. 나는 결혼을 해야 행복해, 아이를 낳아야 행복해, 딸을 낳아야 행복해, 아들을 낳아야 행복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행복해, 어떤 집이 있어야 행복해가 허상이거든요, 허상.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행복할 수 있는 나 그걸 위해서 이제 그런 종류의 책들을 이제 많이 보니까 마음 공부에 대한 책을 요즘 많이 보고 있어요. 그 중에 최근에 가장 인상 깊었던 책 하나 추천해 주세요.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은 윤홍균 원장님의 사랑서 정신과 그 자존감 수업 저자님이세요. 사랑서
그 정신 이제 힘드신 분들이 병원에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존감 높아지는 법, 행복해지는 법 다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약도 처방해 주시고. 근데 어떤 사람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된대요. 그래서 그 근원을 찾아보니까 사랑의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그 사람 삶에서 사랑받은 경험, 사랑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좀 이겨낼 수 있는데 사랑에 대해서 나쁜 경험밖에 없는 사람은 좋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면서 이제 사랑 수업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만 삶에서 충만해도 되게 행복하거든요. 맞아. 이 사랑이라는 거는 뭐 배우자와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같은 거.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절대 혼자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참 중요하지. 그리고 혹시 영향을 준 최근에 인물 한 분 계시다면? 어떤 영향을 주는 그냥 그냥 나한테 영향을 준 인물? 예, 아니면은 뭔가 이런 분을 보고 나도 더 열심히 이 분야에 대해서 파고들었다. 아, 저 요즘 나탐님 채널 열심히 보고 있어요. 나탐구 생활. 아, 나를 탐구하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 많이 못 만나니까 이제 외부로 시선을 돌리기보다는 나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와 함께는 시간이 정말 많아졌어요. 근데 저도 책도 많이 읽고 글도 막, 그러니까 끄적끄적 노트에도 쓰고 하는데 가끔 남편은 솔직히 자기가 뭘 사고 싶고 난 이거 이 차도 타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맨날 그러는데 저는 특별히 뭐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특별히 좋아하는 취미도 없고 그냥 책 보고 뭐 운동하고 한강 가서 그냥 뭐 하고 이 정도라서 내가 너무 나에 대해서 그동안 이렇게 닫고 살았나? 이런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남이랑 비교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남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남편이랑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왜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지. 근데 지금 이 상태가 평온하고 나 뭐 책 보고 애기 케어하고 한강 가서 운동하고 너무 완벽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지금 생각나는 거. 네. 지금은 재테크를 어디에 집중해서 하고 계신지. 이제 어디에 집중하지 않아도 돈이 알아서 불어나잖아요 사실은. 내가 부동산을 샀어요. 근데 안 올랐으면 좋겠다 한다고 안 오르거나 올랐으면 좋겠다고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흘러가고 있고 부동산은 여전히 많이 소유하고 많이라는 거는 뭐 개수가 많다기보다는 금액이 이제 제 자산의 대부분이 들어 있어요. 그 빼기도 힘들잖아요. 부동산은 그냥 갖고 있고 그냥 잘 갖고 있어요. 잘 갖고 있고 세금 잘 내고 있고. 그러면 따로 그리고 관리를 이제 안 해주셔도 관리를 할 필요가 불어나나요? 관리를 할 필요가 없고 세입자 이제 한 번 들어가면 2년 동안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헌집은 안 사고 새집 위주로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쓸 게 없어요. 겨울에도 뭐 보일러가 터졌다거나 뭐 도배를 다시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편하게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새 아파트가 많이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마음 편하게 보유하고 있고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싸게 샀기 때문에 맞아.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돈들 이제 또 이제 들어오는 돈들은 주식 투자하고 있어요. 주식 언제부터 시작? 시작한 지는 한 2년 전부터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좀 금액을 많이 늘렸고요. 올해 이제 더 많이 늘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지금 저도 이제 좀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주식 공부요? 네. 저도 근데 금액이 적을 때는 별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나가 있었는데 금액이 이제 점점 제가 커질 거기 때문에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 여기도 마음 공부가 정말 필수입니다. 주식이 마음 공부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막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걸 사야 마라 막 이 손이 막 정말 밥맛이 없어요. 떨어지는 날은 밥맛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부동산 마음 공부랑은 차원이 다른 마음 그래요? 공부가 필요한 게 주식인 것 같아요. 근데 주식 공부와 마음 공부를 올인할 예정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제가 아이들이 첫째가 이제 중학교에 가니까 애들 학습도 신경을 또 안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코로나 때문에 너무 학교를 안 가니까 학습 능력이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습관이랑 습관이랑 그런 것들에서 올해 되게 그런 것만 해도 바쁘지 않을까. 맞아요. 애가 셋인데 네, 외부 활동한 밥만 해줘도 너무 바빠. 맞아요. 먹으면 또 해줘야 되고 막 먹고 치우고 하는 게 우리 5인 가족이니까. 오늘 다양한 얘기 그래도 네. 제가 단독으로 뵙고 이렇게 얘기 나누니까 너무 좋네요. 네. 오늘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